네, 안녕하세요. 이사영 잡수입니다. 리뉴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을 쓰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글을 쓰라는 게 정말 그냥 어찌됐든 글을 쓰라는 것이구나 라고 편하게 받아들이시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 있는 것들하고 최근 트렌드 일부를 접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이사양 잡수 채널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높은 연령대의 구독자 분들과 시청자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그분들은 우리보다 경험도 엄청 많으시고 또 인내력도 있으시고 끈기도 있고 차분히 하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지만 이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게 일단 너무 힘이 되고 상대적으로 조금 젊은 우리들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염두에 두면서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글을 쓸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키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글을 쓸 것인지를 정하셔야 되는데 그 키워드, 주요 키워드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먼저 제일 위에 제목에 키워드가 들어가는데 키워드가 앞쪽에 가까울수록 중요한 키워드로 구글에서 인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는 아니에요. 저희들은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이나 병원 진료 같은 것들은 이미 지난 이야기니까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죠. 이제 2025년 말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고 또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되고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친근하고 클릭을 하고 싶게 만드는 제목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메인 키워드는 연말정산만이 아니고 환급금만이 아니고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전체입니다. 이거는 누가 정하는 거냐면 글 쓰는 본인이 정하는 거죠. 비슷한 글을 쓰더라도 내가 타겟팅하는 게 연말정산이라는 검색을 하는 사람 모두가 들어오게 할 것인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라고 치는 사람이 들어오도록 내가 계획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글이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하기 나름이고요. 혹은 온갖 키워드를 다 쓰셔도 됩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다양한 키워드를 쓴다고 해서 전혀 제재를 가하지 않아요. 네이버나 다음은 요즘에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글은 좋은 글이면 전혀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제목 짓는 것만 해도 영상이 하나짜리인데요. 너무 영상이 많아지면 보기 힘드실 것 같아서 이 본문 글 쓰는 방법하고 제목하고 조금 합쳐보겠습니다. 이 제목에는 또 뭐가 들어가면 클릭률이 높아지냐면 숫자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 2025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글을 쓰시는 게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라면 혹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면 3단계라든지 3가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요즘 사람들은 특히 글을 읽는 걸 어려워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는 웹페이지나 블로그에 지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겠죠. 이렇게만 쓰면 우리 메인 키워드에다가 이 숫자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2025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조회 방법까지 쓰고 나서 3단계 이렇게 숫자를 넣겠습니다. 이제 글을 쓰셔야 되는데 구글 SEO라는 걸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SEO라는 단어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전문 용어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요. SEO 자체를 외우셔야 될 필요는 없는데 제 영상을 보시거나 댓글에서 질문을 주시기 위해서 기본적인 용어는 맞추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구글 검색 엔진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글 구조, 가장 좋아하는 글 구조를 약자로 SEO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냥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공식 문서처럼 쓰는 걸 구글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H 태그라는 게 있는데요. 제목, 소제목 뭐 이런 개념이에요. 요점 같은 개념이죠. 원래 일반적인 구글스러운 문서에는 제목 바로 밑에 소제목이 들어가요. 예를 드는 겁니다. 내용은 신경 쓰지 마세요. H1, H2, H3 이렇게 숫자가 작을수록 더 우선순위가 높은 소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H1은 본문엔 잘 안 쓰니까요. H2를 주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12월에 해야 하는 이유가 제목이라고 하면 여기 그냥 커서 아무데나 두시고요. 요 달랑 누르셔서 제목으로 바꾸시고 여기 H2라고 적힌 거에서 단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H2 들어가시면 되죠. 밑에는 그냥 본문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단락도 H2로 넣어주시고 본문의 내용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원래 기본 문서의 형태인데 블로그나
너무나 웹페이지에서는 조금 어색합니다. 저는 이제 원프레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원프레스가 됐든 어떤 테마가 됐든 간에 우리가 웹페이지를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서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워드프레스 테마의 경우에는 첫 번째부터 원래 공식적으로 하듯이 H 태그를 넣기 시작하면 글의 제목과 첫 번째 H 태그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넣지 않고 그 앞에 서론에 해당하는 문장을 넣어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블로그를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이 글에서 제시할 것들에 대한 간단하고 아주 눈에 확 띄는 문장을 넣어주므로 디자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본문 글을 좀 써주시고 첫 번째 H2 태그를 넣기 전에 공백을 하나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원프레스 테마를 사용하시고 저처럼 똑같이 블록 편집을 쓰시는 경우에는 여 끝에서 엔터를 치시면 공간이 안 생기거든요. 키보드 왼쪽에 보면 두꺼운 화살표가 위로 가는 모양의 쉬프트 모양이 있습니다. 쉬프트를 누르고 엔터를 한 번 더 쳐주시면 한 칸 띄어진 간격이 벌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쓰실 때는 이렇게 문단으로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사람들이 처리 시간이 높고 불편해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따라 하실진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처음이니까 그냥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보시고요. 나중에는 자신의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요점이 되는 내용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H2 태그를 통해서 큰 단락들을 전개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엔터 치셨잖아요.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H2 태그로 소제목 하나 넣으시고 이것보다 길게 넣으셔야겠죠? 길이만 늘려볼게요. 이 정도 넣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공개를 해버리시면요. 실제 화면에서는 첫 번째 요점의 본문 내용하고 두 번째 요점의 제목이 딱 붙은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엔터 한번 치시고 다시 쉬프트 엔터 치시면 적절한 간격이 벌어지니까요. 이런 식으로 글을 읽는 사람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가끔 우리 카톡으로 누가 긴 거 보낼 때요. 띄어쓰기도 제대로 안 하고 엔터 한번 안 쳐가지고 엄청 보기 싫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방지하면서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을 쓰실 때는 제가 몇 년 동안 말씀드릴 건데요. 네이버 블로그에 쓰듯이 글 쓰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죠? 뭐 되게 짧고 보기 쉬운 것 같지만 구글 SEO, 그러니까 구글 검색 엔진이 요구하는 검색에 노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구조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사람이 보기에는 좋을 수 있어도 일단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들어와야 그 보기 좋은 게 돼야 되잖아요. 요 위에 있는 글을 제가 그대로 모양만 바꾼 건데요. 이렇게 가운데로 몰아가지고 짧게 쓰시면 안 되고 위에 있는 것처럼 책을 볼 때 문단별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문단별로 문장 단위로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글을 쓰는 건 보여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요. 요 안에는 얼마나 많은 내용을 적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불필요한 정보가 들어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필요한 정보는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보러 들어오는 사람 2025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을 보러 들어오는 사람의 주 목적은 뭐냐면 내가 12월 달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게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내용, 어떤 순서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등 실제로 여기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차근차근 끝까지 따라했을 때 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게만 해주면 이 글은 반드시 상단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리뉴얼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거 말씀드렸는데 제목, 키워드를 앞에 넣어주시고 이거 빠먹었는데 첫 번째 문단에도 가능하면 제일 앞쪽에 메인 키워드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한국어와 영어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조사가 뒤에 바로 붙으면 검색이 조금 불리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웬만한 거는 다 알아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글을 쓰셔가지고 사람이 쓴 것처럼 확실하게 느낌을 주는 것도 좋은 타이밍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의 앞부분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라는 이 키워드를 가능하면 앞에 넣으시고요. 그리고 본문에는요. 첫 번째 문단하고 첫 번째 H 태그 있잖아요. 여기에는 가능하면 이 메인 키워드를 넣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매우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글을 쓰시면서 이쯤에서 내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라는 키워드를 한번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만 지우고 자연스럽게 쓰시면 가장 좋은 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문 글에는 이것 말고도 관련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메타 디스크립션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다른 부분들은 제가 이 영상에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어지는 영상에서 다시 리뉴얼 영상을 통해서 가장 쉽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수였습니다.
워드프레스 있잖아요. 클라우드 웨이즈에서 만드시는데 모양이 좀 바뀌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아니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 입장이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양만 조금 바뀌어도 위치만 조금 바뀌어도 엄청 불안하고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제가 출장 겸 휴가를 가는데 미리 클럭이나 마이리얼 트립에서 어떤 서비스를 예약하고 가려고 했더니 그 나라를 잘 아시는 분이 가면 그 호텔에 다 투어 있으니까 그냥 가서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겠죠. 그분 입장에서는 매우 쉬운 거지만 저는 엄청 불안합니다. 안 해봤으니. 물론 저는 그냥 가는 편이라서 가서 한번 부딪혀 보기로 했는데 그것처럼 워드프레스가 이제 발전을 하고 또 기존에 벌처 서버가 빠졌는데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혼란을 느끼실 것 같아서 아주 간결하게 클라우드 웨이즈에서 워드프레스 만들고 도메인 연결하고 이 부분을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더 길게 안 끌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최근 제 영상들에 보면 들어갔을 때 채널명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거든요. 더보기를 누르시면 워드프레스 클라우드 웨이즈 바로 시작 링크라고 있어요. 요번에 제 프로모션이 좀 올라가가지고 전엔 1개월 20% 할인이었는데 이번에 2개월 20%로 바뀌었습니다. 요 링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 밑에 프로모션 코드 있잖아요. 제 개인 코드인데 요거를 선택하시고 커맨드 C나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해 놓습니다. 요거를 입력해 할인 받으시니까요. 뭐 이거 넣는다고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할인만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선택해서 먼저 복사 컨트롤 C 커맨드 C 누르시고 제 메인 링크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컬러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스타트 프리 누르시고요. 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죠.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진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왼쪽 밑에 원래 그냥 프로모 코드라고 있었는데요. I have a 프로모 코드라고 돼 있죠. 저는 영어 잘 못합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아까 복사한 그 프로모션 코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나 맥북의 경우에는 두 손가락을 터치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됐습니다. 이 파란색 체크 표시 되면 되지요. 여기 안 나오고 계속 빨간색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스페링이 하나 틀렸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은데 L을 대문자 I로 적으셨거나 뭐 이런 식이죠. 똑같아 보이는데 사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앞뒤로 공백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코드가 정확하게 들어갔다가 안 나오거든요. 이 레퍼럴 문제가 이게 좀 어뷰징이 심해가지고 잘못 넣으면 한 1시간은 아니고 한 몇 분 정도 코드가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확히 입력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한 15분이나 20분 뒤에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 하는 조치니까요. 뭐 저도 그렇고 이해하는 걸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라스트 네임이 성이고 퍼스트 네임이 이름인데 여기 뭐 꼭 실명 안 넣으셔도 됩니다. 네, 상관없으니까 적당히 넣으시고요. 잊어먹지 않을 만한 걸로만 넣으시고 이메일 주소는 정확히 넣어주시고요. 여기 비밀번호 꼭 쓰셔야 되는 거니까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 밑에 조건에 맞는 최소 8자 60자 이내로 넣어주셔야 되고 최소한 하나의 소문자 최소 하나의 대문자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숫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수문자는 요거 안 하네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적으시면 하나씩 초록색으로 바뀌니까요. 맞춰서 적으시면 되겠네요. 체크 표시는 눌러보시면 별거 아닙니다. 뭐 상관없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땐 클라우드 웨이지에서 알고 싶은 정보인 것 같은데 우리 일단 블로거로 하시고요. 그리고 한 달에 얼마 쓸 수 있는지인데요. 제일 작은 거 하셔도 되고 큰 거 하셔도 되는데 큰 거 하면 아마 연락 오실 겁니다.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돈을 많이 쓰면 연락이 옵니다. 근데 지금은 $50 정도 이것도 정보를 주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 agree 누르시고 스타트 프리 하면 되고요. 그리고 질문 주신 것들 중에 구글 아이디로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됩니다. 구글 누르시고 네, 구글 아이디로도 만드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똑같이 비밀번호 원하시는 만큼 넣어주시고요. 더 간단하죠. 블로거 이건 구글 아이디로 할 때 모습입니다. 똑같아요. 뭐 적은 걸로 해주시고 프로모 코드 나오는데 여기다가 똑같이 이사 클라우드 쳐주시면 체크 표시 나오고 I agree 하고 컨티뉴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 할 때마다 만들어야 돼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웰컴 투 클라우드 웨이즈 나오잖아요. 서버 관리를 자신들에게 맡겨서 시간과 돈을 아껴라. 이거 진짜입니다. 여기 지금 국내 호스팅 업체들 중에 뭐 2,000원, 3,000원 이런 거 있는데요. 시간과 돈을 버리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 돈 못 버는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돈 버는 사람들이 클라우드 웨이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들어보시면 여기다 지불하는 비용은 시간과 돈을 가장 아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어플리케이션을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호스팅 하나 또 서버 하나
하나 구축하시면 보통 그 저렴한 것들은 워드프레스 만드는 게 몇 개 제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들 때마다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여기는 서버 용량 내에서는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그러니까 모든 시도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 그 점들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진짜 웃긴 건데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좀 서버 상태가 별로 안 좋은 호스팅 업체들이 있잖아요. 6개월치나 1년치를 한 번에 받아요. 저도 국내 업체를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얼마나 안 좋은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돈을 미리 씁니다. 근데 보통 1년치나 6개월치, 저는 1년치를 내고 쓰는데 제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하는 겁니다. 그 서비스가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근데 클라우드 웨이즈는 한 달치도 아니고 그냥 하루 혹은 사용한 만큼만 하고 끊어도 거기까지의 돈만 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한 달을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블로그를 못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한 달이나 6개월씩 돈을 다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열흘 사용했으면 열흘치 돈만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SSL 무료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무료인 게 당연한 것 같지만 무료가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냥 처음에 시작 비용만 3,000원, 6,000원 이랬는데 500원, 뭐 빵원 이랬는데 뭐 하나 만들려고 하면 돈이 계속 붙는 경우, 이런 말 죄송하지만 현대기아차에 옵션 넣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기분 나쁘게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라우드 웨이즈는 그런 거 없이 최고의 서비스를 얻을 수 있어요. 스타트 나우 누르시고요. 이렇게 처음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게 다 하고 나서 밑에 런치 나우를 누르면 바로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밑에 영어를 보시면 저 영어 못해요. 아는 단어만 보고 눈치로 맞추는 겁니다. 이게 처음 이 서버를 무료로 시작하려면 먼저 확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눈치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맨 위에 보면 우리가 적은 이메일로 보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아는 단어만 읽으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가보시면 계정을 활성화하는 메일이 와 있습니다. 이제 이걸 누르시면 그 다음부터 제대로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입한 이메일로 오셔서 로그인 앤 액티베이트 이거 누르시면요, 이런 화면으로 바뀝니다. 오른쪽 밑에 런치 나오고 생겼잖아요. 이거 안 하고 하면 처음에 2번 일하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안도 점점 강해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면에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제일 위에 워드프레스라고 선택하시고요. 이게 버전이 조금씩 바뀝니다. 워드프레스도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 영상 이후에 다시 버전이 나오더라도 최고로 높은 버전 하시면 되고, 이건 이름 그냥 정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놔두셔도 되고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입니다. 서버 안에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워드프레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거는 몇 번 해보시면 익숙해지시니까요, 걱정 마시고. 밑에 서버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 아마존 건데 익숙하시죠? 많이 비싸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도 좀 유명한 건데 많이 비쌉니다. 우리 같은 개인들이 쓸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뭐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디지털 오션이나 벌처 중에 사용하면 됩니다. 둘 중에 뭘 사용하셔도 되는데, 전통적으로 이 두 개가 가성비가 좋은 걸로 유명하고 성능도 괜찮습니다. 근데 서버 위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한국에 살잖아요. 한국에 서버가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면 좋겠죠. 벌처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벌처를 선택하시고 밑에 보면 로케이션이 있잖아요. 로케이션 눌러보시면 아시아 퍼시픽에 서울 눌러보시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디지털 오션보다는 벌처를 추천드리는 거고, 가격은 디지털 오션이 4기가가 $54, 벌처가 $60거든요. 그러면 한 5,000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5,000원을 아낄 것이냐 아니면 5,000원 더 주고 제대로 할 것이냐. 2기가로 선택하면 $30고 디지털 오션은 $28, 한 3,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해드리면 디지털 오션과 벌처 둘 다 선택하실 수 있을 때에는 일단 벌처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 부담되시는 분들은 하이로 선택하시고 2기가 선택하시고 로케이션은 서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케이션은 무슨 의미냐면요, 아주 크리티컬하진 않은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블로그를 보는 독자, 내 블로그에 들어오는 검색자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한국을 대상으로 한다면 서울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다, 오사카 선택하시면 됩니다. 싱가포르 대상이면 싱가포르 선택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블로그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전 세계에서 들어옵니다. 저도 오늘 왠지 모르겠는데 괌에서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주로 내 블로그에 들어오는 대상자가 누군지를 어느 정도 추정하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 선택하셨으면 오른쪽 밑에 런치 나우 누르면 바로 생성이 됩니다. 누른 다음에 서버가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만드는 시간이 몇 분 남았는지 표시가 되니까 걱정 마시고요.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어지는 도메인 작업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격을 보시면
한 달에 $30, 그리고 시간당 0.0446달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좋은 서비스는 내가 사정상 운영을 안 하기로 했거나 이 서버를 만들었는데 서버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한 달이나 뭐 6개월이나 뭐 1년치 돈을 미리 낸 거를 못 돌려받는 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 돈을 사용하고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정상적인 서비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만든 BBB 서버는 다 만드는데 13분 걸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13분 제가 기다린 다음에 다시 이어서 순서대로 만드는 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3분이 지나고 나면 서버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서버가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위에 서버 안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개 만드시면 워드프레스 여러 개 만드실 수 있고요. 용량 내에서 무제한이니까 추가로 옵션질이라고 하는 치사한 행동 우리가 당하지 않고 당당하고 정당하게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서버 안에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셔가지고 AAA라고 만들어졌잖아요. 요거를 클릭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제일 위에 보면 2시간 23분 45분 28초 이렇게 쭉 줄어들잖아요. 요게 이제 무료 버전을 3일간 쓸 수 있는데요. 요거 지나면 이 시간을 들여서 구축해 놓고 또 글도 쓰셨다면 이런 것들이 전부 날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써보고 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기보다 지금 바로 결제 수단을 입력해 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이 집에서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는데요. 열심히 해놓고 조금 바빠가지고 어디 갔다 왔는데 이거 업그레이드 안 해놔가지고 기존에 만들어 놨던 글들 워드프레스 다 복구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업그레이드 마이 어카운트 있잖아요. 이걸 누르셔가지고 네, 여기 페이먼트 앤 어드레스 있잖아요. 여기다 정보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코리아 치시면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선택하시고 여긴 영어로 주소를 넣으셔야 되는데 이거 잘 모르시면 네이버 같은 데 가셔가지고 본인 주소 치시고 영어로 라고 바꾸시면 집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포스탈 코드는 우편번호니까 외국은 우편번호를 꼭 넣더라고요. 한국은 잘 안 넣잖아요. 편지 보내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요거 안 넣으면 비용이 조금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우편번호 넣으시고 나머지 도시 아시죠? 여기는 뭐 무슨 도, 저는 강원도 강릉시, 나머지 주소 쭉 넣으시고 여기는 이제 카드 정보인데요. 꼭 정확하게 넣으셔야 됩니다. 똑같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넣으시고 여기 강릉시, 강원도 우편번호 넣으시고 나머지 주소 넣으신 다음에 폰 넘버는 저희는 한국이니까 82잖아요. 그래서 쭉 내리시면 여기 코리아 있죠. ABC 순이니까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하시고 여기 핸드폰 번호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회사 하실 분들만 넣으시면 되고요.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다 되는데요. 이거를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됐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가 결제됐다는 문자가 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니까 취소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런 문자가 오지 않거나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요즘에 하도 보이스피싱이 많아가지고 카드를 해외 결제를 막아놓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결제가 막혀져 있지 않는 카드로 하셔야 되고 혹시 카드가 없으시다면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해외 결제 풀어달라고 하신 다음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일단은 꼭 해놓으세요. 꼭 카드 정보 입력해 놓으시고 그런데도 좀 불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 검색 엔진 특히 구글이든 네이버는 조금 어설프긴 한데 구글 같은 경우에 상위 노출이 됐어요. 근데 서버가 결제가 안 돼가지고 검색을 해서 들어갔는데 서버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순위가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서버의 비용을 내고 유지하는 것, 서버가 다운되지 않는 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렴한 서버 쓰시지 말고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티스토리 서버도 엄청 불안정합니다. 그런 서버 말고 믿을 수 있는 이런 클라우드 웨이지를 통한 서버를 쓰시길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꼭 입력해 두시고 그리고 한 가지 안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왼쪽에 펀드라고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다가 돈을 카드 결제 말고도 미리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가 결제가 안 됐거나 했을 때 이쪽에서 돈을 빠져나가게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벌써 2기가 하신 분들은 $30였으니까 넉넉하게 $60 정도 넣어 놓으시면 혹시 카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최소한 2달 정도는 서버가 다운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꼭 하세요. 저도 꼭 해놓습니다. 네, 다시 여기 왼쪽에 메뉴에서 두 번째 보시면 마이 어플리케이션 있거든요.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요. 빈 공간 한번 누르시면요. 여기 쭉 보시면 맨 위에 액세스 디테일이 있고 중간에 어드민 패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패스워드 있잖아요. 요거를 복사
하세요. 그리고 어드민 패널에 이 화살표 모양을 누르시면 방금 만들어진 워드프레스에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유저네임은 아까 이메일 주소 쓰시면 되고요. 패스워드는 방금 전 복사한 거, 네, 여기 밑에서 복사한 거 있잖아요. 요거 붙여 넣으시면 되는데요. 유저네임은 여기 바로 위에 있죠. 로그인 하시면 네, 이렇게 워드프레스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워드프레스가 이렇게 쉽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왼쪽 위에 비지 사이트라고 있는데 요거 누르시면 지금 현재 샘플로 만들어진 워드프레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제 자신의 워드프레스를 구성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왼쪽 위에 있는 버튼 누르시면 대시보드로 돌아가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왼쪽 밑에 세팅 들어가셔서 제너럴 있습니다. 좀 답답하지,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사이트 랭귀지라고 있는데 요거를 쭉 올리시면 한국어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 일단 바꿔서 세이브 체인지스 해놓으시고요. 자, 이 상태까지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아주 마음이 푸근하죠.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일 위에 여기가 바로 우리 클라우드 웨이즈 주소입니다. 근데 이게 클라우드 웨이즈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도메인 주소인데요. 이게 하위 도메인이잖아요. 점이 있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걸 갖고는 애드센스에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메인이라는 거를 구입해서 도메인을 입혀줘야 됩니다. 점이 두 개가 아니라 점이 하나만 있는 상태로 주소를 바꿔줘야 돼요. 요거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도메인을 파는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호스팅 KR을 써왔기 때문에 호스팅 KR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호스팅 KR에 오셔서 로그인을 하시면요,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제일 위에 도메인을 입력하세요 있잖아요. 여기서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도메인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메인은 제가 몇 년 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의미가 있는 단어여야 되고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요게 모든 걸 좌우하진 않지만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블로그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최근 이슈들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TV 방송들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뭐가 됐든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왜냐면 우리는 잡블로그 하잖아요. 이 주제가 있는 블로그는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은 잡블로그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가능하면 짧고 정확한 단어를 갖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요. SSD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장 장치 있잖아요. 돋보기 눌러보시면 네, ssd.net.com/co.kr 이미 사용 중입니다. 요런 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여기 지금 뒤에 .io, .ai 나오는데요. 요 중에 .com을 조금 비싸더라도 이 10,000원이 좀 넘을 거예요. 매년 결제하는 건데 하더라도 다른 것보다 .com을 무조건 하시도록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해볼까요? 이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테크뉴스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테크니컬 뉴스인데 명확하지 않아 보이지만 이 정도는 압니다. 테크뉴스.net 17,300원, com 14,300원, 14,300원 합니다. 요거 괜찮겠죠? 요거를 예를 들어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테스트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제가 테스트 할 때마다 쓰지도 않는 도메인을, 공개된 도메인을 14,300원씩 내고 하는 거는 아무리 비용이 저렴해도 비합리적이죠. 그래서 저는 2,500원짜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테크뉴스.xyz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보통 불법 사이트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장바구니에 담고 장바구니에서 보기 누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필요 없습니다. 네, 안 하시면 돼요. 100원이라고 해도. 그리고 등록하기 누르시면 네, 이렇게 저는 기존 정보가 있는데 정보가 안 나서 짜증날 뻔했네요. 이렇게 정보가 뜨죠. 네, 이렇게 됐으면 정보를 넣어주신 다음에요. 다음 누르시고 결제수단 결제하기 귀찮으니까 네이버 페이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도 도메인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도메인 처음 만드시면 소유자 정보 인증하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점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바뀌는 게 있는데요. 하면 되는 것들이어서 이메일 오셔가지고 소유자 정보 인증하기 눌러보시면 인증됩니다. 해서 소유자 정보 인증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서버를 만드시고 또 도메인 연결하시고 그러면 그대로 따라했는데 안 된다고 느껴지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도메인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달라가지고요. 안 되면 좀 기다리셨다가 다른 일 좀 보시고 오시면 결국엔 잘 되실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정 안 되시면 그때 또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아까 클라우드 웨이즈에서 어플리케이션에 오셔가지고요. 누르시면 여기 아까 액세스 디테일에 우리 계정 정보가 있었죠. 근데 중간에 보면 도메인 매니지먼트라고 있습니다. 요걸 눌러주시고 여기 지금 우리 기본 도메인 요거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add 도메인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에
방금 돈 주고 산 도메인을 붙여 넣으시고요. 세이브 체인지스 누르면 이렇게 방금 돈 주고 산 게 생겼습니다. 근데 프라이머리가 위로 돼 있잖아요. 이게 기본인데 오른쪽에 점 3개 누르시고 메이크 프라이머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로 산 도메인이 프라이머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technews.xyz라는 거는 사실 공개되는 영문 단어잖아요. 누구나 이걸 할 수 있죠. 그럼 이것만 갖고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내 거 도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IP 주소를 등록해 줘야 됩니다. 자, 천천히 왼쪽으로 다시 오셔가지고요. 마이 서버 있습니다. 서버 누르시고 서버에 들어가시면 여기 위에 퍼블릭 IP라는 게 있어요. 요거 숫자가 뼘으로 구분해서 4단계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복사하십시오. 카피 하시고 호스팅 KR로 오셔가지고요. 위에 나의 서비스 도메인 관리 방금 산 도메인 여기 있잖아요. 가장 최근 거 들어가셔서 네임 서버 DNS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밑에 보면 레코드 있거든요. 여기서 오른쪽에 새 레코드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이 값에다가 아까 복사한 걸 붙여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앞에 유형은 A로 해주시고 호스트 이름은 골뱅이 넣어주십니다. TTL 값은 정하기 나름인데 그냥 500 하시고요. 체크. 그리고 레코드 추가 하나 더 해주십시오. A로 해주시고 호스트 이름은 www 3개 하고 값은 똑같이 붙여 넣으시고 TTL 값도 500 체크. 이렇게 됐으면 이제 도메인 설정은 다 됐고요. 제가 영상 하나로 끝내려고 그러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셔가지고요. SSL 서티피케이트 오셔가지고요. 여기 위에 무료로 하시고요. 여기는 이메일 주소 넣으시고 밑에다가 도메인 주소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 인스톨 서티피케이션 누르시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성공했다고 뜨고요. 이제는 도메인 접속이 될 겁니다. 여기 액세스 디테일 있죠. 여기 오셔가지고 어드민 패널 눌러보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 해보시면 네, 이제 이렇게 떴고요. 여기 위에 방금 구매한 도메인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긴 클라우드 웨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한 주소가 아니라 방금 구매한 technews.xyz로 주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처음에 이렇게 보고 따라 하시느라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시면 이 도메인도 수십 개, 워드프레스도 수십 개 돌리는 게 클라우드 웨이즈 하나 가입한 것만으로도 엄청 간단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여기 워드프레스 만들기 있잖아요. 들어오셨을 때 위에 3개 있죠. 하나, 둘, 셋. 요 3개를 하나로 묶은 겁니다. 또 업데이트가 되면서 조금 모양이 달라지는 바람에 보기 어려우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갱신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요 다음 영상부터 쭉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 요 영상 있잖아요. 원프레스 테마하고 기본 플러그인 설치하는 영상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빼도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플러그인 설치 중에서 올인원 WP 마이그레이션 있잖아요. 요걸 갖고 백업하실 걸 권해드렸는데 지금 클라우드 웨이지에서 제공하는 백업과 복원해주는 기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는 정말로 아주 편하고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 따로 플러그인은 설치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플러그인은 필요한 건 꼭 설치하셔야 되지만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게 플러그인이니까요. 필요 없다고 확실하게 생각이 되는 순간 지우시면 되고요. 기존에 먼저 만들어서 수익을 내고 계시고 발빠르게 움직이셨던 분들 역시 요거 지우셔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클라우드 웨이즈 자체에 있는 복원 프로그램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면 백업 앤 리스토어 있거든요. 여기서 전부 기존의 워드프레스 관련된 것들 백업하고 복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만든 건데 새 영상을 합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영상 좀 길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세양 잡스였습니다.